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길병원에서 관절 파트를 맡고 있는 전진호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당신의 어깨가 아픈 이유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깨 통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어떠한 질환이 가장 먼저 의심이 되고, 그 질환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질환이 다른 질환과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이제 어깨가 아프실 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질환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구나를 아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길병원에서 이제 관절센터에 있고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매년 어깨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 질환이라 하면 예전에는 노년층이나 장년층에서 이 비중을 많았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요새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도 어깨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새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집에서 혼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골프를 치시는 이 인구의 비율도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어깨의 환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 진료실에서 진료를 볼 때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내가 느끼는 이 어깨 통증이 정말로 어깨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먼저 감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통증과 이 혼동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이제 경추 질환에 의한 목 통증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이제 경추 질환이 있을 때는 이런 목에만 국한되어 있는 통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추 질환이 있을 때 목에만 단순히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 목 아래나 목덜미 쪽에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이 목 아래나 목덜미 쪽에 존재하는 근육은 주로 머리를 들거나 목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어깨 자체의 질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추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를 걸쳐서 팔 전체까지 통증이 있거나 팔 전체가 저리거나 이 팔에 근력이 약화되는 위압감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도 어깨 쪽 질환보다는 이 경추 질환 쪽을 의심을 해봐야 하고, 특히 이 경추 신경이 눌리는 디스크 탈출이라든지 이런 협착증일 경우에 그 해당 신경이 눌려서 그 신경이 담당하는 피부의 감각이 떨어지는 감각 저하가 발생하거나 이런 근력의 악화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머리를 움직이거나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다면 목 통증을 경추 질환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 하고, 어깨를 움직이거나 팔을 들 때 통증이 생긴다면 어깨 쪽 질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팔 전체적으로 감각이 떨어지거나 방사통이 있거나 이런 근력 약화가 있는 경우에는 경추 질환 쪽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어깨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관절 주변으로 통증이 생기면서 위팔 부위에 중심적으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깨 관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깨는 일단 삼각근으로 덮여져 있고, 그 내부에는 이런 상완골이나 견갑골, 쇄골, 이런 견봉과 같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도 있고, 관절낭, 관절막도 있고, 관절 와순과 같은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의 문제가 생길 경우 어깨 질환이 발생하여서 어깨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 회전근개와 근육 사이에는 윤활낭이라는 보호층이 있는데, 이쪽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두꺼워질 경우에는 어깨의 앞쪽이나 옆쪽, 뒤쪽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어깨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그 어깨 통증이 언제부터 생겼는지가 이제 먼저 중요한 감별점이 되겠는데,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정상적으로 어깨 안에서 보호 역할을 해주는 이 윤활막층이 염증이 생겨 윤활막염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활막에 염증이 생기면 이 정상적인 윤활막보다 훨씬 더 두꺼워져서 이런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서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통증이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고 서서히 진행을 하거나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거나 통증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런 퇴행성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어깨 통증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내원하여서 전문의의 그런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어깨 통증으로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또 흔하게 말씀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팔을 들고 버티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팔을 들고 버티기 힘들다라는 증상을 호소한다면 이런 가장 먼저 회전근개 쪽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이 위팔뼈에 붙어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이런 힘줄의 모임인데, 이 회전근개가 하는 역할이 팔을 들 때 윗발뼈를 견갑골에 밀착을 시켜서 들 수 있게 하고 든 자세를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힘줄이 됩니다.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데 힘들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 회전근개 쪽에 파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줄에 파열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팔을 전혀 못 올리거나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힘줄이 파열돼 있더라도 다른 힘줄들이 있고 또 삼각근이라는 어깨 근육이 있기 때문에 힘줄 파열돼 있다고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팔을 든 자세에서 그 자세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이제 아래로 부하를 가했을 때 통증을 느끼면서 유지하지 못하고 팔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을 때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의 경우가 많은데, 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 손을 등 뒤로 하는 동작을 취했을 때 이 파열된 거나 이제 손상되어 있는 회전근개가 앞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 회전근개 쪽에 압박이 가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어깨 통증이 심하시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추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겠지만, 이 회전근개 파열이 광범위하게 있거나 2개 이상의 힘줄이 파열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림과 같이 팔을 올리려는 동작을 했을 때 팔을 올리지 못하고 어깨나 견갑골 쪽을 올리는 이런 특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추질환과 감별할 수 있는 것은 경추질환으로 인한 마비일 경우에는 이 손이나 팔꿈치 전체에 마비가 없는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이런 가성 마비인 경우에는 손이나 팔꿈치 쪽 근력은 괜찮은데 팔을 들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 정도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범위가 크거나 2개 이상의 힘줄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1차적인 봉합술이 어려워서 인공관절 같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은 일단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 이 증상을 바탕으로 전문의의 진찰과 신체 검사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 검사 소견으로는 이 그림처럼 회전근개가 자극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내외전을 시켰을 때 통증이 악화되는지,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고, 이 오른쪽 세 번째 그림처럼 팔을 들고 버틴 자세에서 검사자가 약간의 부하를 주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지, 아니면 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팔이 떨어지는지 등을 보면서 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 검사 자체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질환으로 점차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소견들이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처럼 회전근개는 날개뼈에서 시작을 해서 이 어깨뼈 위에 붙어 있는데 이 어깨뼈 이 힘줄이 붙어 있는 자리가 마모가 많이 진행돼 있거나 불규칙한 음영을 보이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처럼 회전근개 파열 위쪽에 이제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견봉이라는 뼈 밑으로 뼈가 자라나 있거나 이 날카로운 이런 그 후크 모양으로 자라나 있는 경우에는 밑에 있는 회전근개가 자극을 많이 받아서 마찰로 인해서 찢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야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면 일단 해볼 수 있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 밑에 둥그렇게 보이는 게 뼈고 이 위에 두툼하게 붙어 있는 게 회전근개 힘줄입니다. 회전근개는 약 4에서 5mm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상적인 힘줄의 경우에는 초음파를 했을 때 힘줄의 결이 잘 살아있고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이 그림처럼 중간에 결이 끊어져 있거나 빈 공간이 보이게 되면 힘줄에 부분 파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회전근개 파열이 붙는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결손이 보이게 되면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열이 보일 경우에는 이 MRI나 MR, 관절 조영술과 같은 검사를 통해서 이 파열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되고 파열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방 변성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회전근개 파열의 부분 파열을 보여주는 MRI 영상이고 이런 전층 파열이 돼 있어서 힘줄이 붙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몸 쪽으로 말려져 있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힘줄 파열이 커서 거의 끝단이 이 어깨뼈까지 말려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는 경우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파열이 있는 회전근개를 안 쓰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만 할 것은 아니고 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게 된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원인이 되므로 바른 자세를 하도록 하고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도수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밤에도 통증이 심해서 깰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이런 프롤로 치료나 이런 콜라겐 치료 같이 손상된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사 치료를 할 때는 이 힘줄 파열이 있는 부위에 또는 염증이 심한 부위에 정확하게 이 약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회전근개가 이 부분층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6주 이상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에 전혀 차도가 없다든지 파열의 크기가 50% 정도 이상이라든지 이런 초음파나 MRI 같은 추적 관찰을 통해서 파열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층 파열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통증이나 기능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또 이 수술적인 치료, 이 관절 내시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전근개가 전층 파열된 경우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파열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 파열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술했을 때 당겨서 꼬매야 되는 범위가 커지고 이런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예후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전층 파열의 경우에 통증이나 기능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는 단순히 힘줄만 꼬매는 것이 아니라 힘줄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이 견봉 밑에 자라나 있는 뼈를 다듬어주는 이 견봉화 강압술을 같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보고 있는 그림이고, 이런 파열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실을 이용해서 다시 이 구멍을 메꿔주고 튼튼하게 꼬매주는 그런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깨가 뻣뻣하게 굳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뻣뻣하게 굳었다라고 하면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 일반 분들이 50견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50견이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고 50세의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0세경에 흔하게 발생하는 어깨 질환이라는 뜻으로 이제 통칭해서 쓰는 말인데, 이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고 이 어깨가 굳는 질환이 50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것 중에 이제 어깨가 꼭 어른 것처럼 아프고 굳어서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동결견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이제 동결견이라는 게 어깨의 정상적인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관절 유착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어깨 관절낭의 용적이 줄어들게 되어서 이 어깨뼈가 관절낭에서 움직이는 범위가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방향에 있어서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결견, 50견이 있을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MRI 검사를 시행한 사진인데, 왼쪽은 이제 동결견이 없는 정상적인 관절낭의 소견을 보여줍니다. 이런 MRI 검사를 할 때 조영제를 투여를 해서 관절낭이 충분히 용적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데, 왼쪽처럼 관절낭이 충분하게 용적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관절 조영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0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될 관절낭이 매우 두꺼워져 있고 용적이 감소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절 용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방향에 있어서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50견의 치료는 대부분 1, 2년 정도 지나면 자연 회복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해 보면은 한 50% 정도에서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50% 정도에서는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 회복되는데 1,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연 회복이 된 후에도 통증이나 이런 관절 운동 제한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50견이 있을 경우에 모든 환자가 자연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만성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결견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자연 회복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치료로는 이제 꾸준한 스트레칭과 재활 운동 치료가 필요한데, 이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 치료를 했을 때 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증을 조절해서 통증을 감소시킨 상태에서 이런 스트레칭이나 운동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효과에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결견일 경우에도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주된 이 병의 원인이 염증이기 때문에 이런 소염제 등을 복용을 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물리치료나 온찜질을 통해서 이 어깨 관절의 혈액순환을 높게 해서 이런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히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어깨 주변의 근육 구축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도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수 치료만, 이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도수 치료를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할 때는 이 정확히 염증이 생겨 있는 관절낭
관절낭에 정확히 이 약물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주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 50견의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 처음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도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치료를 하고 또 정확한 위치에 이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어깨 통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어깨 통증이 한 절반 이상 줄면 환자분들이 또 이 상태로 냅두면 그대로 이제 좋아지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주사 치료는 이런 운동 치료와 이런 스트레칭을 위한 이 전처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염증이 좋아져서 통증이 좋아진 상태에서 그때 이제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 치료를 하셔야 이제 완전히 좋아지시고 다시 재발을 안 하지 이 상태에서 다시 관리가 안 되거나 잘못된 습관으로 어깨를 쓰게 되면 다시 증상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운동 치료와 스트레칭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50견의 경우에도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관절 수동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절 수동술은 이 어깨를 마취를 한 상태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사가 관절을 수동적으로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관절을 풀어주어서 유착이 되어 있는 이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방법인데 근데 이 관절 수동술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후에 꾸준하게 운동 치료를 해야 증상이 다시 재발하지 않거나 다시 완전하게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이 적절한 치료 반응을 얻지 못한다든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관절 내시경 쪽으로 관절막을 절개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꺼워진 관절낭을 이 관절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유리되어 있는 관절막을 절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을 한 경우에도 수술을 한다고 바로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수술 후에도 꾸준하게 운동 치료를 하셔야 증상이 좋아지고 재발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흔히들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의 증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어깨를 들어 올리기 힘들다는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은 구분할 수 있는 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물론 자의로 본인의 힘으로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회전근개에 자극이 가해져서 통증이 심해서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팔을 잡고 천천히 올려주면 큰 무리 없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50견의 경우에는 어깨 관절 자체가 유착이 되어서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천천히 올리려고 해도 관절이 굳어 있어서 올리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어깨가 굳어 있는 듯한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이제 50견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이 있는데 어깨를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이 팔을 외회전하는 동작을 취해 봄으로써 내가 50견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견이라면 당연히 모든 방향으로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외회전을 할 때 반대쪽에 비해서 이 관절 운동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어깨가 굳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팔을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회전근개에 자극이 되지 않아서 이 자세에서 외회전을 할 때는 큰 무리 없이 외회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외상 없이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하는 말이 어깨가 불이 난 것처럼 아프다라고 이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렇게 특별한 외상 없이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석회성 건염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석회성 건염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힘줄이 있는 자리에 이런 석회가 침착되어 있는 이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회가 침착되어 있는 부위를 누르거나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서 전혀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MRI 검사를 해보면 이 석회 물질은 이렇게 새카맣게 보이고 그 주변으로 심하게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 심한 어깨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 석회 자체로 인한 통증이라기보다는 석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석회가 이제 흡수가 되는, 녹으면서 흡수가 되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석회가 녹으면서 주변에 이 심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녹는 과정에서 이 힘줄 내로 혈관들이 증식해 들어가면서 이 힘줄 내 압력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회성 건염일 경우 증상이 없을 때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지만 심한 통증을 동반했을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주로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보면서 염증이 심하게 있는 부위와 이 석회가 생긴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함으로써 염증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사 치료를 함으로써 이 주변에 생긴 힘줄에 생긴 석회의 흡수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 치료만 가지고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기는 어렵고 온찜질과 같은 물리 치료도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요새는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체외 충격파 치료는 이런 석회가 있는 부위에 이 몸 밖에서 충격파를 줘서 좀 석회를 잘게 부숴주는 효과도 있고 또 주변의 혈관을 증식하게 해서 이런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보면은 이제 석회가 왜 생기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들면 생기나요? 석회는 무조건 부수는 치료를 해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석회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퇴행성 원인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 퇴행성 원인이라 하면은 이 힘줄 세포에 이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런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이 정상적인 힘줄 세포들이 이 석회화 물질로 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습관이나 이 어깨를 이제 베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어깨를 잘못된 자세로 쓰는 분들한테서 주로 잘 생기게 됩니다. 석회가 있다고 무조건 부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증상이 없을 때는 온찜질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고 통증이 심하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석회성 건염도 많은 수에서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석회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반복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적 석회 제거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석회가 힘줄 내에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주변에 심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석회를 제거할 수 있는 것만큼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주변에 발생해 있는 염증 조직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수술을 할 때 이 석회가 있는 모든 석회를 다 제거할 수는 없고 이 힘줄 내에 남아있는 석회 물질들은 일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아있는 석회까지 다 제거를 하려고 하면 이런 정상적인 힘줄까지도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를 하고 이 염증을 제거하는 데 이제 주로 목적을 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특정 자세나 어떤 특정 각도에서 어깨가 걸리는 느낌이 나거나 찌르는 느낌이 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어깨 충돌 증후군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용어에서도 보듯이
이제 충돌이 되면서 생기는 통증을 말하는데, 이제 어깨 관절을 다시 한번 보면 어깨는 일단 뼈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완골, 견갑골, 견봉이라는 뼈가 있고, 또 위팔 뼈에는 이 회전근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위에는 이제 회전근개를 보호해주는 윤활랑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뼈나 윤활랑이나 힘줄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때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깨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이 어깨 팔을 움직일 때, 팔이 아래에서 움직일 때, 팔이 한 45도에서 60도 아래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특별히 이 어깨에서 충돌되는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가, 어깨를 한 45도에서 60도 이상 들 때부터, 그리고 120도 정도 들 때까지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120도가 넘어가면 이제 충돌되는 증상이 없어져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충돌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진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깨 내부에 있는 구조물들이 자극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한 다음에 팔을 들거나 회전을 시켜서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봄으로써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되면 엑스레이 검사나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왼쪽에서 보이는 엑스레이 그림처럼 이 회전근개 바로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 밑으로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자라나 있으면 이 힘줄이 지나다니는 공간, 지나다니는 통로가 많이 좁아지게 돼서 힘줄을 자극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깨를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쓴다든지 방치를 하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레이를 보이는 환자분들에서 MRI 검사를 해보면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견봉 뼈 밑에 굽 모양으로 뼈가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라나 있는 뼈가 밑에 있는 힘줄을 자극을 해서 힘줄에 건증이 생겨 있고 부분적인 파열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것들이 이 윤활랑에 생긴 염증을 보여주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도 치료는 마찬가지로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입니다. 이 약물 치료나 이런 소염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을 하게 되고, 어깨 충돌 증후군 때도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할 때는 역시나 초음파 가이드 하에 이 염증이 심한 부위에 정확히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고, 다만 주사 치료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뼈가 자라나 있는 것들을 주사 치료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재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깨가 충돌이 되는 자세를 최대한 피하고, 바른 자세로 어깨를 써서 이 충돌이 되는 이런 충돌을 유발하는 자세를 피해야 되고, 이 어깨 주변 근육을 키워서 어깨가 말려 올라가지 않게 하는 운동 치료 등이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어깨 충돌 증후군의 이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견봉화 골극이 심하거나 이 검사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관절 내시경적으로 견봉화 감압술, 견봉 성형술이라고도 하는 이런 자라나 있는 뼈를 깎아주는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견봉화 골극이 심하거나 심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봉합술을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질환을 설명을 드렸고, 또 어깨가 굳는 병인 오십견, 동결견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응급실을 내원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정 각도나 특정 자세에서 어깨 통증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 통증 조절이 되면 이런 운동 치료 같은 재활 치료를 통해서 다시 증상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치료를 할 때 어깨 재활, 어깨 보호를 하는 운동 치료를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어깨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전근개는 날개뼈에 붙어 있는 이 근육과 힘줄로서 이 날개뼈에서 시작을 해서 어깨 위팔뼈에 붙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회전근개는 날개뼈의 위치에 따라서 그 작용하는 힘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 날개뼈가 앞으로 숙여져 있거나 제대로 된 위치에 있지 않다면 같은 정도로 팔을 올리는데 이만큼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날개뼈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있으면 같은 동작을 할 때 필요한 힘이 적어서 이 회전근개에 가해지는 힘도 힘이나 부하가 적게 돼서 이 회전근개를 보호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는 우선 손상된 회전근개를 씌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회전근개 자체를 강화시키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는 되고 있지만 이 손상된 힘줄을 강화시키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그 손상된 회전근개를 사용을 하지 않게 해서 이런 자연 치유를 촉진시키는 것이 치료의 근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전근개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개뼈가 제 위치에 있어서 이 펴진 어깨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날개뼈의 근육을 사용해서 이 회전근개에 가해지는 이런 부하를 감소시켜서 자연적인 치유, 이런 퇴행의 지연을 유도하는 것이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깨 보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저희는 우선은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서 펴진 어깨를 만드는 것이 첫 단계로 생각을 하고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등척 운동을 시행을 해서 회전근이나 날개뼈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바른 자세나 등척 운동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제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 중에서도 날개뼈를 안정화시켜서 이런 날개뼈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회전근개의 사용을 줄여주어서 이 어깨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이 어깨 통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 올려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뒷목이 풀리지가 않아요. 어깨가 돌덩이처럼 딱딱하다. 팔 통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뒷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이 질환이 있습니다.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 어깨에 있는 근육 중에 특히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이런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될 수가 있고 어떤 이 특정 통증 유발점을 눌렀을 때 주변으로 통증이 뻗어나가는 듯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팔 통증 자체는 없지만 이 어깨가 굳어있는 느낌이 나고 심한 경우에는 두통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어있는 섬유화되어 있는 이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온찜질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 통증 유발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초음파 치료를 통해서 그 통증 유발점을 없애주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0세 할머니이신데 어깨 통증이 있으신지 오래됐어요. 부엌에서 무썰기도 못 하실 정도예요. 석회가 있다 해서 부수는 치료도 하셨는데 시간 지나니 또 그대로예요.
한 번씩 통증 주사를 맞는데 당뇨가 있으니 자주 못 맞는다고 하네요. 무슨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수술 치료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80세 이 어르신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 회전근개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 질환과 함께 이런 석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석회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고 석회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석회 치료를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대로라고 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당뇨가 있으니 자주 못 맞는다는 얘기가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물론 좋은 치료입니다. 좋은 치료고 저도 환자분들께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하는 치료인데, 다만 자주 해서는 안 되는 치료입니다. 자주 치료를 받다 보면 이 정상적인 힘줄도 약하게 만들어서 파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주 맞지 말라고 하고, 보통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까지만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횟수에 좀 제한이 있는 스테로이드 치료는 횟수에 좀 제한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를 보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스테로이드가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서 혈당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자주 맞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팔을 올린 자세에서 버티는 동작이 안 되든지 약간의 부하를 가했을 때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팔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있으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때는 초음파 내지는 MRI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부분층 파열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힘줄 파열이 전층 파열이 있거나 부분 파열에서도 50% 이상 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께서 이제 수영과 골프를 즐겼었는데요. 이 40대 말이 되면서 작년엔 오른팔, 올해는 왼팔 때문에 고생이 심했어요. 이 폐경기 여성 호르몬과도 관계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폐경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거나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관절 쪽에 윤활 성분이나 윤활 액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관절들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수영과 골프와 같은 어깨를 쓰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이 아팠다가 반대쪽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이 폐경기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이제 폐경기 증상이 있다면은 이런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전근개 파열로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할 경우에 어떤 수술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수술하고 나면 골프 같은 운동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수술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게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힘줄 파열의 수술은 이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힘줄 파열이 범위가 크거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의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절개를 해서 힘줄 파열을 봉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튼튼하게 봉합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재파열과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골프 같은 운동 언제쯤 할 수 있나요는 이제 수술하신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보통 힘줄 수술, 이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4에서 6주 정도는 어깨 보조기를 차게 됩니다. 이 어깨 보조기를 차는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봉합해준 힘줄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어서 힘줄의 회복을 도모를 하고 이 재파열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에서 심한 경우 6주 정도까지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 보조기 착용을 제대로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있어서 보조기를 풀면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한두 달 정도는 꾸준하게 재활치료와 운동치료 또 집에서도 온찜질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기본적인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 골프 같은 운동은 최소 6개월 정도 지나서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골프를 칠 때도 어떤 분들은 스윙을 세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하게 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다, 뭐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가벼운 스윙부터는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50견에 특별히 좋은 운동법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50견이라는 것은 어깨 관절이 전체적으로 굳는 거기 때문에 이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이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밴드 운동 그리고 도르래 운동 같은 것들이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50견에는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운동법만 고수한다든지 통증이 있는데도 운동을 계속 한다면 오히려 염증을 더 심하게 유발시켜서 50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단은 염증을 가라앉혀서 어느 정도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된 상태에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잠깐 하고 말거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이 하루에 장시간 운동의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기 전에 온찜질을 해서 충분히 이 어깨 근육이나 이 주변 이 근막들을 이완을 시켜 놓은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운동 효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체해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질문 주신 분이 충격파 치료 1, 2회 후 좋아지긴 했는데, 5번 정도 치료 시에는 큰 차도는 없네요. 최대 몇 회까지 지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체외 충격파 치료는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마사지 기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통증이 있는 부위에 이 체외 충격파를 줘서 즉각적인 어떤 통증의 감소를 유도하는 치료라기보다는 이런 손상되어 있는 이 조직 주변에 생긴 염증을 감소시키고 손상되어 있는 조직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한두 번 정도 한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 주에 1회에서 2회 정도 한 4에서 6회 정도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체외 충격파로 같은 세기로 이 통증이 있는 부위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처음에는 통증이 심합니다. 이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이제 통증이 심한데 통증이 없는 부위, 멀쩡한 부위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면 전혀 뭐 반응이 없다든지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이제 이 염증이 좋아지면 이 같은 세기로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의 강도가 줄거나 전혀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최대 몇 회까지 지속해야 된다는 것은
이 환자분들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 몇 회까지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해 충격파 치료를 6회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들고 회복되는 추세라고 하면 이제 계속 이 주구장창 충격파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6회 정도는 시행을 꾸준히 해보고 한 달 정도는 회복 기간을 주면서 이제 경과를 보시는 게 좋고, 이 충격파를 안 하는 동안에 그냥 내버려 두지는 마시고 온찜질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 치료는 계속적으로 병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0대 남자인데 어깨 관절에 유착성 피막염을 앓았습니다. 아마 유착성 관절낭염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도 흐린 날이나 추운 날에 시큰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유증은 이렇게 오래 갑니까? 적절한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유착성 관절낭염, 이제 동결견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질환을 앓으셨던 것 같고, 이 유착성 관절낭염이 나았다고 해서 다시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가 안 됐거나 이 치료 후에도 나쁜 자세를 계속할 경우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서 유착성 관절낭염이 이제 재발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관절낭은 이 날씨가 춥거나 특히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인 경우에 이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번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을 앓으셨던 분들은 이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제 꾸준한 관리라는 것은 따뜻한 온찜질을 주기적으로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 어깨가 굳지 않도록 적절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찜질이나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다른 증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아니면 유착성 관절낭염이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극막 통증 의심되면 MRI로 보는 게 정확한가요? 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극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극막 통증 증후군은 이 어깨에 있는 이런 승모근 쪽에 이 섬유화가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제 극막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MRI 검사보다는 이런 전문의의 신체 검사가 중요하고, 이 눌렀을 때 주변으로 통증이 뻗어나가는 통증 유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초음파를 보면서 이완되어 있는 근육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정확히 통증 유발점을 자극을 하게 되면 근육의 수축이나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소견이 관찰되게 되면 근막 통증 증후군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을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각 질환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땐 이런 특정한 질환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증상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고,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가 가장 우선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치료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런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술을 하던 보존적 치료를 하던 그 후에 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바른 자세나 이런 운동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 제가 준비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떤 어깨 증상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떤 증상이 의심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